안녕하십니까. 관절행복 정조원TV의 정조원입니다. 관절행복 정조원TV는 여러분의 관절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채널 이름입니다. 그동안에 김지영 원장님께서 MC를 맡아서 함께 진행했는데 최근에 김지영 원장님께서 예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출산 축하드리고요. 당분간 우리 PD님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그 반월성 연골이라고 한번 다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데 좀 다른 원판형 연골을 다뤄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랄지 진단, 치료 등등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반월성 연골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원판형 연골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월성 연골은 이건 무릎 모형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위아래 뼈 사이에 들어있는 이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있죠. 이게 지금 반월성 연골이에요. 이름이 사실은 반월성 연골인데 사실은 반월성이라는 게 반달 모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달 모양이 아니에요. 초승달 모양이에요. 보시면 초승달 모양인데 반달 모양이 아니죠. 초기 이름이 붙일 때 잘못 붙여진 거죠. 반월성 연골은 여기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판형 연골은 여기가 다 차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원판형 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정상 연골하고 원판형 연골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판형 연골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맨 위에가 정상 반월성 연골이에요. 보면 양쪽 다 초승달 모양으로 생겨 있고 빨간 선을 기준으로 단면을 만들면은 이렇게 반월성 연골이 까맣게 보이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요. 단면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쫙 끝나죠. 짧게 끝나지요. 이게 이제 정상 반월성 연골이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겨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원판형 연골 중에서 불완전 원판형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 정상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완전히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안쪽 것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짧게 나오는데 바깥쪽 것은 좀 길게 나오죠. 그것은 이제 불완전 원판형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맨 밑에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판형 연골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반달 모양으로 생겼죠. 초승달 모양으로 비어 있던 것이 꽉 채워져 있잖아요. 이걸 단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쪽은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이쪽은 두툼하게 거의 중앙까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것이 원판형 연골이에요. 원장님, 연골이라고 하면 흔히 닳는 거, 없어지는 것부터 떠올리시는데 반월성 연골이 실제 무릎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무릎에는 연골이라고 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우선 무릎에 연골 하면 두 가지, 관절 연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에서 보면은 이렇게 뼈 위에 덮여 있는 일종의 물렁뼈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좀 딱딱하죠. 이거는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냥 연골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반월성 연골은 이 두 개의 뼈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절 연골 사이죠. 연골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반월성 연골이에요. 그 반월성 연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일종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요. 이 모형도 고무 재질처럼 돼서 좀 말랑말랑하긴 한데 이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위아래 뼈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이렇게 걸으면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작용을 해요. 위에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모양에 맞게 이렇게 딱 반월성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강화해줘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판형 연골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역할은 똑같아요. 역할은 똑같은데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요. 동그란 뼈 모양하고 달라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파열이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원판형 연골은. 예. 원장님, 무릎을 크게 다친 기억은 없는데요. 무릎이 아프거나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때 증상이 생기는 원인하고 의심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은 굉장히 많아서 우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것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서 아픈 것이 바로 이런 반월성 연골 파열이나 원판형 연골의 파열 가능성이 많아요. 주로 무릎을 구부러다 폈다 할 때,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나 계단을 특히 내려갈 때,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좀 몸을 돌릴 때, 이럴 때 주로 아파요. 걸을 때는 괜찮은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다
그러면은 반원성 연골 파열을 의심하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원판형 연골이란 말 들으면 무릎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능에 어떤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기능은 대체로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반원성 연골이 크게 생긴 사람들은 어릴 때 이제 관절이 유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활동 중에 소리도 더 많이 나고 약간 불편을 느끼는 수가 있는데 파열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무릎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정확히 어떤 검사를 또 해야 되는지, 또 진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원판형 연골은 이제 파열되는 경우에 증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오실 때는 되게 증상이 나와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진찰대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펴는 동작. 이걸 때 통증이 나오면은 반원성 연골 파열이다. 근데 이런 검사는 원판형 연골에서 똑같이 해요. 그런 것을 이제 의심을 할 정도고, 확진은 MRI를 해야 됩니다. MRI 해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까맣게 나왔었는데 갈라진 금이 보인다라 할 지금 MRI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연골판이 선천성이라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아프진 않은데 미리 그럼 정상처럼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원판형 연골은 파열되기 전에는 크게 증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뭐 활동에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MRI 상에서 뭐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죠. 다른 어떤 데 아픈 데가 있어서 MRI를 했더니 원판형 연골이 있다. 그럼 이 원판형 연골은 문제가 되니까 제가 수술합시다. 이렇게 되어진 않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 반대로 통증이나 잠긴 증상이 생기면 이제는 치료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파열되면은 어떤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나요? 파열이 되면은 전번에 그 반호성 연골 때 했던 과정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판형 연골도 파열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MRI 상에 확실하게 파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낫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다른 병들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격리하고 그러면은 수술 않고 지켜보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조직이 치유가 되려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런 반원성 연골이나 원판형 연골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나서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하면은 관절경으로 해서 들어봐서 그 파열 부위를 확인해서 대개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제거하는 방법. 파열 부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부분 절제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 절제하고 나서 원판형 연골은 원래 좀 커요. 아까 그림에서 보면 좀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모양처럼 만들어주고 나서 그 남은 부분이 봉합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남은 부분을 봉합해주는 거. 부분 절제술 플러스 봉합술. 간혹 이제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에는 그 원판형 연골은 파열된 걸 방치하면은 악영향이 큽니다. 아주 많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식술이랄지 이런 걸 해주게 되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떻게든 다 절제는 안 하고 또 가능하면 어떻게 봉합해 주려고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뭐 봉합을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연골판 수술을 하면은 바로 걸을 수 있는지, 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절제술과 봉합술이잖아요. 이것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걸어 다녀요. 그러나 이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걸으라고 한다고 해서 뭐 마음껏 걸어 다니고 또 뭐 운동도 하고 뭐 활동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술은 수술이니까 걸을 수는 있다. 퇴원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 직장도 조기 출근도 가능하다. 사무직인 일이면. 그렇지만은 좀 아껴 쓰는 게 필요해요.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봉합술 한 경우에는 봉합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혈액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봉합해주면 금방 붙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도 찢어지면 꼬매놓고 나서 이렇게 한 2주 있다 실패하잖아요. 그렇듯이 붙을 때까지는 조심을 해줘야 돼요. 붙여놓고 나서 막 많이 쓰면 이렇게 봉합해놓은 부위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안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심을 해주는 기간이 되게 의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4 내지 6주 정도? 대개는 6주 정도는 보조기 차고 먹발보행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봉합술 후에 회복 과정도 좀 궁금할 텐데요.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수술의 치료 과정은 방금 이제 절제술과 봉합술의 차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퇴원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막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 조심하시고
봉합술 같은 건 보조기하고 목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착실하게 잘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을 쓸 게 근력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봉합을 한 경우는 특히 그렇고, 절제술 한 경우도 이제 마음껏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장기간 안 쓰게 되면 많이 근육이 위축돼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야 돼. 즉 근력 강화 운동을 동시에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한 보조기를 제거한 기간 한 달 반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 빠졌던 근육, 위축됐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특히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연골이 치료했다고 해서 특히 이제 봉합해진 경우, 파열된 절제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봉합해진 경우는 그거 잘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붙어도 뭐 100% 완전히 붙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절제술과 봉합술을 한 경우에는 활동들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연골 파열을 잘 일으키는 동작, 특히 무릎을 구부렸다가 비트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죠. 치료를 잘 받고 이제 회복 기간도 잘 했다고 해도요, 또 나중에 후유증이 남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술 후유증이 또 있을까요? 이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쉽게도 반호성 원판형 연골은 되게 바깥쪽에 생겨요. 이렇게 무릎 중에서도 이렇게 이 작은 뼈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큰 뼈 있는 쪽이 안쪽이거든요. 근데 안쪽에 되게 생기질 않고 되게 바깥쪽에 생겨요. 근데 바깥쪽은 조금 관절염이 취약해요. 왜냐하면 바깥쪽에 이쪽 뼈가 살짝 좀 볼록해요. 이렇게 이 안쪽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오복한 반면,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는 들어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위에 뼈가 이렇게 보면 커브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이렇게 굴곡이 맞아야 충격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안쪽 뼈는 좀 오목해서 이거도 커브가 맞잖아요. 이렇게 볼록하고 오목하고 해서. 그런데 바깥쪽은 얘가 볼록한데 이 바깥쪽도 좀 볼록해요. 그래서 그 반호성 연골이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절제가 되면은 그 작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볼록한 면과 볼록한 면이 만나요. 그러니까 쉽게 관절염이 생겨요. 꼭 이제 원판형 연골만이 아니라 바깥쪽에 반호성 연골 파열을 수술하신 분들은 향후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면은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활동을 좀 조절하는 게 좋아요. 특히 뭐 15세, 16세, 20세, 30대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뭐 반호성 연골술을 했다랄지 원판형 연골술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확률에서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미리서 알고 취미를 하더라도 남자분들 같으면 축구는 등산을 취미로 하지 말고 좀 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이랄지 자전거, 사이클이랄 이런 거를 취미로 하면 좋죠.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 운동 선수들도 바깥쪽 그렇게 다치면은 운동하기 힘들 수 있겠네요. 오늘 바깥쪽이 다치면 좀 더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죠. 원장님, 그럼 원판형 연골과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원판형 연골은 파열이 되지 않으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파열이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지 마세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관절염에 대비해서 그 취미생활이랄지 활동을 잘 하시고, 만일에 너무 이제 늦게 수술했다랄지 너무 심하게 찢어져 다 전체가 제거가 됐다 그러면은 되게 젊은 나이 45세 이전까지 보험이 되는데, 젊은 나이에 그게 다 절제가 됐으면 꼭 이식술을 받으세요. 이식술을 하면은 100% 자기 것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어서 꼭 이 점을 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호성 연골과 조금 다른 원판형 연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뭐 선천적으로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당황하고 그럴 텐데 당황할 거 전혀 없고요. 반호성 연골과 똑같이 치료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건강한 관절 생활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정재훈 원장이었습니다.